안녕하세요. 서플란트 치과 원장 박보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케이스들 비슷한 것 묶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주제는 충치가 광범위할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 정도 충치가 있죠. 꽤 부위가 큽니다. 치아 전체 크기로 봤을 때 대략 절반 가까이. 이 정도면 사실 신경에 거의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깊죠. 분류가 사실 크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깊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치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 이 정도지,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이제 변색된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다 전체를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충치를 제거해 나가다 보니 이제 안쪽에 뭐 음식물도 들어있고 광범위하게 충치, 우식이 진행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던 뭐 범랑질이라든지 상아질이라든지 이쪽 떨어져 나가고 잇몸 속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제거하다 보면 이 안쪽에 영어로는 뭐 터셔리 덴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3차 상아질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충치나 뭐 마모, 그 외 크랙, 금이 갔다거나 그런 외부 자극이 치아 안쪽에 있는 치수, 밖에 있던 자극이 안쪽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이쪽 보시다시피 여기 빗금 가 있는 부분이 이제 상아질이거든요. 이 바깥쪽은 범랑질이고, 상아질 쪽으로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저희가 펄프라고 합니다. 치수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추가적으로 마치 철봉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 베기듯이 이 안쪽에 점점 어떤 덴틴으로 이제 이렇게 방어막을 우리 몸이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자극이 뭐 약간 미약하거나 만성적일 경우에, 저희가 크로닉하고 어떤 만성적인 경우에는 안에 생성되는 3차 상아질이 비교적 레귤라하게 일정한 방향성을 띠면서 비교적 그렇게 형성되는 반면에, 외부 자극이 안쪽에서 형성되는 3차 상아질의 형성보다 자극이 더 클 경우에는 좀 뭐랄까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그런 뭐 조직학적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3차 상아질 자체가 형성될 그런 여유도 주지 않고 바깥 자극이 안쪽에 전해지게 된다면 치수가 괴사한다거나 어쨌든 죽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통증이 생기고 아파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괴사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신경, 그리고 혈관 조직 다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신경 치료를 저희가 해서 이렇게 안쪽에 커터퍼처라고 하는 재료로 메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둥을 넣는다거나, 항상 기둥을 넣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터셔리 덴틴, 즉 3차 상아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면 터셔리 덴틴이라고 그래서 3차 상아질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거 3차 상아질이 형성된 모습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신경치료 하게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생길 겨를도 없이 문제가 되곤 하죠. 이런 모습,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습과 살짝 비슷하죠. 색깔이나 모양, 뭐 크기, 결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 수 있긴 합니다. 리파레티브 덴틴이라고 해서 이제 수복한다는 거죠. 바깥에 이제 자극을 우리 몸이 막아낸다. 여기 2층에서 막아낸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다시 저희 병원 케이스로 돌아와서 아까 보셨던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치수 공간 있던 자리에 터셔리 덴틴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레진으로 충전이 돼 있고 그 하방으로 해서 충치가 더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건 하기 전의 모습인데 대략 이렇게 변색된 모습이 저희 눈에는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 안쪽으로 충치가 깊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제거해 나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잇몸 쪽에서 출혈이 되면서 좀 구분이 잘 되진 않는데 이쪽 터셔리 덴틴이 관찰되는 모습이죠. 우리 몸이 방어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충치 치료를 여러 군데 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왼쪽 위는 아파서 평소에도 아프고 항상 아프셔서 신경치료 시작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신경치료 시작했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이 치아 부분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신경선이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의 높이가 자연치아 충치 없는 경우 한 이쯤 되죠. 지금 보면 한 이쯤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충치가 요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있다 보니 지금 보면은 신경이 있던 펄프 스페이스가 여기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끝나요. 이렇게 되게 짧죠. 그리고 이 앞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막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쭤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픈 적이 있느냐, 여기 많이 썩어 있는데 충치 때문에 아픈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이제 신경치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앞에는 윗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제거했더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금이 작아 보이는데 이제 충치를 제거하고 내려가다 보면 안쪽으로는 구멍이 엄청 크죠. 이것도 제가 다 제거하고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아까 구글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마찬가지 터셔리 덴틴 보이죠? 이렇게 이분도 마취 없이 했어요. 마취 없이 했는데 크게 아프다고는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그 치아에 신경이 살아있는지 테스트할 때 뭐 EPT라고 해서 전기로도 충격을 줘보고 뭐 아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뭐 얼음도 대보고 하지만 사실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아도 때로는 이렇게 저희가 충치를 제거하면서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나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죠. 이렇게 원래는 신경이 있던 자리인데 이제 후퇴한 거죠. 전선이 후퇴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쪽을 방어해낸 거죠. 비교적 딱딱하게 더 삭제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고 아주 교과서적인 터셔리 덴틴 3차 상아질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정리를 하면 사실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신경치료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에 때로는 거의 마취도 전혀 하지 않고 환자분께서 뭐 통증 크게 느끼지 않고 약간 시큰시큰한 정도, 그 정도에서 신경치료하지 않고 어떤 재료로 메우고 나서 이제 크라운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충치를 치료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자 철학이 있고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 충치가 깊으니 신경치료 하실 거다 해서 마취하고 절삭력이 높은 버로 열심히 제거하면 거의 99% 신경에 도달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환자가 아프다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취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비교적 충치 깊이를 꼭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프랩할 때는 치아를 깎을 때는 이제 어쨌든 치아를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하기 전에 마취하고 났을 때는 좀 감각이 없으니까요. 마취하고 나서 프랩하고 났을 때에 그 환자가 얼마나 그 치아로 인해서 아파하고 싫어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려면 그리고 치아가 살아있는지 실활치인지 바이탈인지 논바이탈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삭력이 높은 벌을 사용하지 않고 절삭력이 낮은 벌을 사용해서 광범위한 충치를 제거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연차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혹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그거를 본인의 철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충치가 크다 그럼 차라리 그냥 신경치료하는 게 낫다 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터셔리 덴틴이 3차 상아질이 방어를 해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저렇게 하고 나서도 4년, 5년 지나고 나서도 뒤늦게 신경치료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터셔리 렌트까지 보진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까지 충치가 깊어 보이지 않았었는데 베이스 재료 깔고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해야죠. 저희가 하는 건 진료 역학이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 내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환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미리 말하면 설명이지만 나중에 말하면 변명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환자분께 마취도 하지 않고, 일단 마취도 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게 신경치료도 없이 충치치료를 해드렸으나 저희가 의도치 않게 혹은 예상되지 않게 나중에 뒤늦게라도 치수 괴사가 온다거나 그래서 통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그 치아를 벗기고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해드리곤 하니 전혀 걱정하시지 마라. 어쨌든 신경치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 우리의 저희의 의도를 알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뭐 사실 진행할 때도 통증도 현저히 낮고 하기 때문에 케이스 셀렉션만 잘 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치과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들입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수까지 다 왔네요 하지 마시고 일단 환자분께 확실히 문진을 해서 아프셨는지, 예전에 아픈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픈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어제 그제 너무 아파서 왔다 하신다면은 사실 거의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치과 가니 많이 썩었다고 충치치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경치료 안 하고 마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환자께 설명하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편한 게 치과 의사도 편한 거니까, 치과 의사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치가 넓다고 해서 반드시 신경치료 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